자, 여러분 지갑에 다들 신용카드 한 장씩은 있으시죠? 이게 그냥 편리한 결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. 어쩌면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기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거든요. 오늘 그 카드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와, 1136조 원. 이게 감이 오시나요?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쓴 돈이랍니다.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운 거죠. 자, 그럼 이쯤 되면 카드사들은 돈방석에 앉아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? 그런데 말입니다. 현실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.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긁을수록 정작 카드사 임원들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?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썼는데 왜 돈을 벌어야 할 회사는 망해가고 있나? 오늘 이 기가 막힌 미스터리의 본질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제대로 파고들려면요. 먼저 이 카드 산업이 과거에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. 1950년대 미국에서 한 사업가가 식당에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온 거죠. 아, 이럴 때 외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. 이 아이디어 하나가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최초의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옛날에 가게에서 드르륵 소리 내면서 종이에 찍어주던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뭐 삼성페이, 애플페이로 삑 하면 1초 만에 결제되는 시대까지 왔잖아요. 이 모든 역사는 딱 한 단어로 요약돼요. 바로 편리함. 그리고 그 편리함의 대가로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던 거죠.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업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? 왼쪽을 보면 카드 사용액은 그야말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신한카드 같은 대표적인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30% 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. 아니, 고객이 돈을 쓰면 쓸수록 회사가 망해간다? 이건 뭐 경제학 교科書에도 안 나오는 정말 기이한 형상입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요. 이게 그냥 시대가 변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카드 산업은 지금 아주 날카로운 칼날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. 저희가 그 범인을 세 가지로 딱 짚어봤습니다. 바로 정부의 수수료 규제, 거대 플랫폼 기업의 역습, 그리고 부실 채권이라는 시한폭탄. 이 세 개의 칼날이 정말 무섭게도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카드사들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칼날부터 한번 볼까요? 바로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입니다. 물론 취지는 좋았어요. 힘든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분들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였죠.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주수입원이 싹둑 잘려나간 셈이 된 겁니다. BC카드 하나만 봐도 수수료로 벌던 돈 1,400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어요. 이제 결제만 중개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. 두 번째 칼날은 어쩌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바로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플랫폼들의 등장이죠. 옛날에는 우리가 뭘 사려면 무조건 카드사 앱을 켜거나 실물 카드를 꺼냈잖아요. 카드사가 갑이었죠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그냥 네이버페이 켜서 결제하잖아요. 그 뒤에 무슨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. 결국 카드사는 고객도 데이트도 다 플랫폼에 뺏기고 그냥 뒤에서 결제망만 빌려주는 보이지 않는 하청업체 신세가 된 겁니다.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에 가져간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에요. 자, 이렇게 주 수입원도 잘렸죠. 고객도 뺏겼죠. 궁지에 몰린 카드사들이 결국 아주 위험한 길로 빠져듭니다. 바로 카드론, 현금 서비스, 리볼빙 같은 고금리 대출 장사에 목을 매기 시작한 거죠. 이게 바로 세 번째 칼날,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채권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스스로 만들어낸 셈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의 이야기였고요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기업들의 위기가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경제 전체를 흔드는 도미노로 번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상황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카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, 이걸 연체율이라고 하죠. 이 연체율이 무려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
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2003년 카드 대란 사태, 그때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. 이 차가운 숫자 뒤에는 이런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.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. 핸드폰 띵동하고 문자 오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. 3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해 오신 한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. 이게 바로 빚으로 빚을 막아야 하는 그 끝없는 악순환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인 거죠. 1020조 원. 이건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의 총액입니다.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그 파편은 자영업자들한테서 끝나지 않습니다. 우리 경제 전체로 튀게 될 거예요.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화약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는요, 그 위험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까지 출 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돈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?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큰맘 먹고 헬스장 1년치 회원권을 카드로 쫙 긁었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헬스장이 문을 닫고 사장은 사라진 거예요. 1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죠. 특히 이렇게 큰 금액을 미리 내야 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먹튀 사기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내 소중한 돈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? 하지만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무기가 있습니다. 바로 할부 항변권이라는 건데요.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왜냐? 카드사들은 웬만해선 이걸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거든요. 이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. 첫째, 20만 원이 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. 둘째, 반드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러다가 만약에 업체가 망하거나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. 그럼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. 저 할부 항변권 행사할게요. 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, 그거 법적으로 안 내도 됩니다. 내 돈을 지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자, 그럼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요.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카드사들은요,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. 수익이 줄어드니까 예전에 잘 나가던 카드들 혜택을 슬그머니 없애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죠. 그러면 저처럼 혜택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, 이른바 체리피커들은 바로 더 좋은 카드로 갈아타버립니다. 그럼 누가 남죠?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써야 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고객들만 남게 되고 이분들은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. 그런 카드사 상황은 더 나빠지고 이 끔찍한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.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 같아요. 결국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갑에 넣고 다니는 이 플라스틱 카드라는 물건 자체가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. 미래에는 그냥 플랫폼 앱으로 모든 결제를 하고 나의 신용평가는 카드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알아서 판단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. 우리가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바로 시작점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런 미래가 오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이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그 카드는 과연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있나요?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나요? 무분별한 카드론의 달콤한 유혹은 경계하시고 혹시라도 큰 돈을 결제할 때는 오늘 배운 할부 항변권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